겨울에도. 예, 오늘도 저는 일명 촌에 나와 있습니다. 촌에서 어떻게 이제 영농 정착을 하고 그리고 또 기농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익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될까, 정발이 많이 되면 안 된다. 뭘 드셔야 될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은퇴하시고 연세가 60 중반이신데 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한국농업의 거의 전문가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촌진흥청장, 농어촌개발공사 사장님을 또 하신 김인식 전 청장님 겸 사장님, 그리고 농촌진흥청 회장하신 잘라가지고 그렇지. 분들 다 여기 오늘 오셨습니다. 자는 나 좀 바로 말라주고. 그래서 이제 물에 담가, 물에. 시골에서 영농 정착을 하시는 물에 담가놔 있어요. 나중에 물 올리면 해야 되거든. 물에 담가놔도 나중에 비닐봉지 이어가면 된다. 지금 그쪽 물에 담가놔 있어. 물이 올라와야 대단한 경사지를 활용을 해서 피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저 물에 담가놔 이게. 그래 나중에 지금 차에 실으면 된다. 11월에 지금 장미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주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꽃들은 계절을 잃어버리나 봅니다. 자, 원장님, 네. 지금 여기 총 재배 면적이라든지 간단한 농장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농장이 한 7,000평인데 그 중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전이나 가수원이 한 4,000평 되고 나머지 임야가 3,000평에 7,000평 되는데 그 중에서 4,000평 중에 한 3,000평 정도 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골드 키가 한 40% 되고, 예. 나머지 헤이워드, 흔히 말하는 그린 키가 한 60%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수령이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됩니까? 지금은 한 7년 차 됐는데, 보통 예. 사람들이 키 재배를 하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3년 만에 키를 다는데, 예. 또 2년 만에 키를 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빨리 조기에 키를 생산하다 보면은 나무에 이제 무리가 갖고, 그래서 나무에 수령에 지장이 많는데 저는 4년 전엔 절대 키를 열매를 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딱 나무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예. 그래서 4년부터 이제 키를 열매를 따기 시작해 올해 이제 4년차 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수령이 4년, 그러니까 6년 된 얘기. 7년 차 되는 올해. 7년 차. 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제식 거리가 거의 한 4m, 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m, 5m 되는데, 이제 경사지기 때문에 5m 예. 되는 집도 있지만은, 이제 저쪽에, 최근에 조성하는 키는, 농장은 4m, 3m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4m, 5m, 4m, 6m, 4m, 7m까지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제식거리가 너무 길면은, 예. 키 나무에 이제 무리가 가서, 차기 연도에 가위를 다는데 해거리 비슷하게 그렇게 그래서 제식계를 좁혀 가지고 예.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그런 재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예. 재배하는 그 일문자 수령인데, 예. 일문자.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일부는 이제 일문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조선부터 저는 일문자를 했기 때문에 예. 생산량이 상당히 월등히 이게 많습니다. 보통 배나 사과, 감 이런 것도 Y형자,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야,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쫙 이렇게 길이로, 예. 쫙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예, 예. 한쪽 방향으로 쫙 해서 옆으로 가지를 유도를 해서 처지지 않게끔 양쪽으로 와이어를 예. 하셨다, 그지? 네네. 그러면 지금 7년 차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한 그루에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하십니까? 여기는 한 그루에 90kg 이상 나옵니다. 한 그루에 한 90kg. 그루에 90kg 예 나옵니다. 예, 하나가 보통 100g, 아니 100g 안 되겠다. 50, 60? 아닙니다. 100g 이상 나옵니다. 그래? 예, 평균 100g 넘습니다. 계란 하나가 60g이니까 와. 100g 이상 넘어야 예.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키는 좀 100g, 110g, 120g, 평균 110g, 2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토양 관리.
퇴비는 일반 퇴비 그 한 나무에 2포씩 주고, 예. 그다음에 매년 이제 그렇게 하신다. 매년, 예. 겨울에 그지? 예. 예. 초봄, 겨울 예. 지나고 초봄 그때쯤 되고. 지금 보니까 관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게 보니까 물이 스프링클러 예, 예, 돌아가는 예, 어제 호밀을 심어서 호밀이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물로 그래. 주고 있습니다. 예. 호밀은 목적이 잡초 방제입니까? 아니면은 호밀은 예. 잡초 방제도 되고, 예. 그다음에 건물중이 식물제 중에서 호밀이 가장 많이 높습니다. 예, 예. 건물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예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깔아비면은 토양에 그거 먹고 유기물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호밀이 뿌리량도 많고, 예. 그다음 뿌리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키 뿌리에 대한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그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뿌리가 마르고 죽으면은 그쪽에 공격이 생겨서 그쪽에 이야. 공기가 통하가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키 나무에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굿 아이디어이신데 예. 이 참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아, 그렇게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름 작물로는 알팔파 예. 뿌리가 1.5m까지 가는데 가니까, 예. 그 여름에는 어차피 키위가 양분을 흡수해야 되니까 겨울 작물로 심어서 심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 이걸 그러니까 예. 그 여름 작물은 그 녹비 작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예. 키하고 녹비 작물하고 서로 양분 경쟁을 해가지고 경합이 되지. 예, 경합이 돼서 키가 장애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호밀을 늦게 H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호밀에서 영양을 싹 빨아비고 예. 키는 그 장애를 받는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잡초 방제도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잡초 방제, 예. 그다음에 유기물 공급, 뿌리의 산소 공급 그 세 가지 충분한 그러면 이게 농약은 어느 정도로 치십니까? 농약은 솔직하게 키위는- 답변하셔야 키위는 됩니다. 그리 많이 안 쳐요. 특별한 아. 그 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예. 해충도 그리 많이 없는데 요즘 이제 초기에 우리 외래충인 꽃매미충 아, 꽃매미. 꽃매미가 예. 있어가지고 잎을 좀 가해는 거고 나머지 충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병은 이제 제일 늦게 8월 중순에 예. 흰가루병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연부병 약 좀 쳐주고 그 정도지. 그 이후에는 특별히 약 칠 게 없습니다. 키. 근데 농담인데 예. 중간중간에 골프공이 있는데 지금 닭을 뭐 알라로 나로 두신 건 아니시죠? 여기는 중간중간에, 키 예? 농장도 되지만은 이 앞에 이 잔디 이게 저한테는 미니 골프장이 아, 그래. 아, 골프 연습도 하시네, 그럼? 여기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 잔디가 야, 그러면은 이게 그 소비자분들, 이제 우리 농민분들 입장은 뭐 충분히 고액공을 지내셨으니까 뭐 당연히 생각하실 거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좋은 키란 예.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는 뭐 키가 변비에 좋다 아니면 변비약보다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가대 광고에 걸리나 봐요. 예. 그게 변비에 좋다. 근데 최근에 일부 시중에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변비약 대신 키를 먹는다고. 예, 그거는 연속해서 찍겠습니다. 예. 예.